안녕하세요.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한정범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행되어진 도면 예제를 모델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버전은 2014입니다. 최근 시험에는 도면의 아래와 같은 가공치수 변화표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수험자가 동일한 치수의 도면을 가지고 가공하게 됩니다. 오늘은 A형 도면, A형 치수를 선택하여 모델링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에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도면을 해독할 때는 우리는 시작을 넓은 곳에서 마지막에는 좁은 곳을 봐야겠습니다. 모델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면을 보겠습니다. 기본 직육면체 사이즈는 가로 69, 세로 10, 그리고 높이는 23이 되겠습니다. 육각형이 보이는 안쪽은 그 깊이가 4mm로 파내야 되겠고요. 바깥쪽은 5mm로 파내야겠습니다. 모서리 둘레에는 이와 같이 필렛이나 못다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필요한 원의 개수를 정하고 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사각형이 완성된 후에는 원부터 스케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 도면에는 크게 원이 1개, 그리고 드릴원 2개, 이렇게 2개가 보이네요. 셋째, 요소 잘라내기, 근접 잘라내기 경우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혹은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서 한 번에 작업을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이것은 스케치 작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우리는 치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게 배치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다섯째, 모델링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선생님의 모델링 순서인데요. 먼저 도면에서 확인되는 기본 직육면체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면에 스케치를 할 것인데요. 그 다음은 돌출컷을 이용해서 이렇게 깊이를 주고 파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파이 드릴 구멍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실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기본 사용법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면 뷰로 두고 먼저 기본 직육면체의 면을 결정하는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때는 중심 사각형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다음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지능형 치수를 이용하여 치수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가로는 69, 그리고 세로는 70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피처 탭에 들어가서 돌출 보이스 앤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높이 23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가로 세로 높이 69바이 70바이 23 직육면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 작업 평면을 이와 같이 선택하고 상황도구 모음에서 스케치를 선택합니다. 윗면 뷰로 보겠습니다. 도면과 같이 가로 F값 64, 세로 9 더하기 B값인 64 정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때는 모서리 사각형, 즉 코너 사각형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서리 사각형을 두고요. 다시 지능형 치수를 통해서 64 정류면체의 치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3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치수를 부여할 때 이와 같이 도면과 일치한 위치에 치수를 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기준선을 그리겠습니다. 세로 기준선, 그리고 가로 기준선. 그 다음에는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속성을 보조선으로 꼭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런 일점세선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원을 그리겠습니다. 보조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 선 역시 속성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각도를 도면과 같이 30도로 고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 기준선 아래 원을 올려놓겠습니다. 원은 12파이가 되겠죠. 다음으로 다시 중앙에 드릴 관통을 할 원을 그려주고요. 그 사이즈를 8파이로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육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때는 스케치 탭에 다각형을 클릭하여 사용합니다. 중심점에 두고 적당히 펼쳐준 다음에 놓습니다. 그리고 A 값을 60도로 지정해주면 이와 같이 위치를 잡게 됩니다. 도면에 따라서 이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면과 같이 C 값을 부여합니다. 36mm죠. 다음으로 전에 그렸던 12파이 원과 연결해 주겠습니다. 육각형의 한 변에 수직인 선을 그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도록 하여 그려줍니다. 네, 그렸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한 변의 수직인 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그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속 조건 부가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구속하고자 하는 요소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와 같이 누릅니다. 하고 컨트롤 눌러서 선택했죠. 이와 같이 색이 하늘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탄젠트를 부과하여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제 필렛을 치고 잘라내기를 통해 내측 디자인을 완성하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에서 필렛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렛 변수에 6을 넣습니다. 다음으로 필렛할 스케치의 꼭지점을 이와 같이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필렛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를 하겠습니다. 적당히 확대시켜 정확히 제거하도록 합니다. 요소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근접 잘라내기 옵션을 고릅니다. 이제 불필요한 라인들을 잘라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행형 지수를 도면과 같이 부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내측이 완료되었습니다. 외측 디자인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모서리부터 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8자리 라운드가 있네요. 다시 스케치 필렛을 선택하고요. 필렛 변수는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지점 눌러주면 이와 같이 필렛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시 모서리입니다. 선분을 먼저 구속받지 않게 그리고요. 잘라내기로 형상을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도면과 같이 부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머지 필렛 6자리 3자리를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3시 30분 방향에 40파이 원호 곡선을 넣겠습니다. 이때는 3.5 기능을 이용합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원호의 첫 번째 끝점과 마지막 점을 차례로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원호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 번째 점을 내려놓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형 치수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28로 잡혀 있네요. 다음으로 7시 방향 모서리를 만들겠습니다. 두 변을 잇는 대각선 선분을 그렸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조건 부가 기능을 이용하여 평행을 줍니다. 그리고 이 값인 17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되죠. 다시
요소 잘라내기로 불필요한 선들을 삭제해 줬습니다. 네, 이렇게 외측 형상도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피처로 가서 돌출컷으로 내외측을 파내겠습니다. 돌출컷을 선택합니다. 블라인드 형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깊이를 넣을 영역을 선택합니다. 내측 영역을 선택하고 4mm를 입력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내측이 파졌네요. 다음으로 작업 트리에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요. 다시 돌출컷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외측을 선택한 다음에 깊이인 5mm를 넣고 다시 확인을 누릅니다. 이와 같이 내측 4mm, 외측 5mm 돌출컷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돌출컷 관통을 이용하여 드릴 구멍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할 영역을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관통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면에 따른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금방 컴퓨터 밀링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